네, 송재열 공부혁명대 대장의 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공부법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너무 이렇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제가 이걸 왜 이제서야 들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소장님은 어떠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꿈발전소 1% 꿈톡쇼가 있는 건데요. 저도 마일라이프북에 막 질문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질문을 던질 건데요. 정말 꼭 제 아이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반에서 꼴찌하고 이런 아이가 자기 주도형 학습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네, 당연히 굉장히 많은 성공 케이스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중학교 때 150등으로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4년제는 못 간다라고 다들 평가를 내린 중3짜리 친구가 중3 겨울부터 마음을 잘 잡아 공부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교 7등, 2학년 때 전교 1등, 3학년 때 전교 1등해서 황당하게 서울대의 최고과를 4년 장학금 받고 들어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남들이 서울대 들어갔다, 연세대, 고려대 들어갔다 이것보다 저희 공부혁명대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학생이라고 제가 소개하는 친구는 정말 중학교에서 반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25명 중에 25등이었어요. 그냥 얘는 공부하기도 싫고 집도 싫고 가출하고 싶다는 얘기만 하고 살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너 그러다가 너 인생은 어떻게 되겠니? 하면서 내가 정말 너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날 지금부터 믿어볼래? 그랬더니 내가 그런 게 어떻게 돼요? 이러면서 얘가 반항기를 부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한국투자증권 부사장님의 이채원 선생님의 책을 던져주면서 읽어봐 이랬더니 애가 읽어오더니 이게 사실이네요. 그래가지고 그럼 진짜지 거짓말이겠어 하면서 그럼 저 공부해볼래요? 하더니 이 친구가 그때부터 학원 거의 안 다니고 인터넷 강의 방금 말씀드린 소개로 조금만 들으면서 공부했는데 이 친구가 비록 재수까지는 갔지만 서울에 있는 4년제 괜찮은 학교에 들어가서 지금은 자기가 나도 대학을 4년제를 들어갈 수 있구나, 서울에 있는 4년제를 갈 수 있구나라는 꿈을 가지고 다음 꿈을 향해서 또 달리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대학 못 갈 친구들이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에 정말 노력해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또는 자기 목표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이런 게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케이스로 정말 밑에서 정말 올라간 케이스, 또 중간에서 스카이 대학에 간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마음에 큰 위안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우리 명 기자님도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이게 부모로서는 이 대학도 사실 중요하지만 대학 이상의 이렇게 자녀가 꿈을 좀 키워가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게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이 지금 내 꿈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꿈은 크지만 이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온 친구들이나 부모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좀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좀 나의 고민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은 분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네,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도 강의 되게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어릴 적에 공부할 때 항상 의문이 들었던 게 계획을 세우고 분량을 세우고 공부를 하라 그러는데 네, 그 분량을 세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분량을 세워야 할지 이걸 실천할지도 모르겠고 네, 그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다 보니까 실천도 당연히 안 된 경험을 제 스스로 많이 했던 터라서 이게 되게 네.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수학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를 제가 공부하는 법을 배웠을 때는 고민을 많이 해보고 끝까지 고민해봐라, 몇 시간이고 고민해봐라, 네, 그래야지 맞습니다. 된다라고 배웠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냥 해답지부터 빨리 봐서 네. 푸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놓고 다시 한번 이제 풀어봐라라는 네. 느낌으로 이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 분량 세운 부분은 사실은 자기 공부 시간을 정말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내가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계획 세우실 때 문제집을 넘겨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내가 보통 공부할 때 1시간 정도면 한 3쪽은 풀더라. 아니면 이거를 뭐 지문을 국어 지문을 5개는 보더라. 영어에서 지문은 단어는 1시간 동안 몇 개를 외우더라. 이런 예측을 해보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세워봤는데 다시 이제 계획표를 또 세우면서 복기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나는 그 시간에 이게 안 되더라. 그만큼보다 더 하더라라는 것을 하면서 몇 번의 조정을 보다 보면 대충 자기만의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짝 시간 여유를 더 두고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난 60문제를 푼다고 1시간 60문제 딱 그게 아니라 한 75분의 60문제로 세워놓고 집중을 해서 약간 시간을 남게 하는 게 훨씬 더 공부하는데 재미도 들면서 집중도 더하게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조정을 해가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는 어려운 문제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끝까지 생각해봐라.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실력이 쌓이기 전에 끝까지 생각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 그래서 한 권의 문제집 정도는 어려운 것을 공부해 놓고 나서 근데 그 중에서도 가령 진짜 이건 왠지 풀릴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 다 보기 싫어요. 그런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놔두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생각날 때까지 가면 수능 시험 날까지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그 문제집 한 권 정도는 공부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 그 실력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논리를 좀 배운 뒤에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집을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가는 과정들 거기에서 연결하는 게 훨씬 더 저희가 아이들 학생들을 교육할 때 훨씬 더 좋았던 경험이 굉장히 임상 실험들이 많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목표 없이 계속 하다 보면 쳇바퀴 굴러가듯이 힘들기만 하고 내가 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다 보면은 그게 구심점이 없어서 네. 항상 이제 힘들기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에게 어떤 목표 의식을 심어주고 할 때 가장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셔서 훨씬 더 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 솔루션을 제공을 하되 이 부모로서 좀 기다리는 시간, 인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얼마 정도를 기다려줘야 되나. 대부분 좀 못 기다리시죠. 조급해지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 공부해서 내일 100점 맞으면 바로 내가 산 종목이 내일은 상한가였으면 좋겠다와 똑같은 심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수천 개 종목 중에 내가 사면 항상 하한가지 상한가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실은 원래 가치 투자를 하신 분들도 최소 3개월, 6개월 정도 뭐 이렇게 기다리시잖아요. 공부도 제가 보기에는 한 텀이라면 방학 또는 1년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그래 기다려보라니까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게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기다리되 아이의 변화를 좀 측정해 보십시오. 자, 변화는 이 마이라이프 북이나 이런 노트에다가 우리 아이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사교육 또는 담임선생님과의 상황을 놓고 3개월 단위로 우리 아이가 바뀌고 있는 것을 제3자 역할에서 바뀌고 있는 것을 딱 3가지만 써보십시오. 어떤 학원을 보내도 이 학원 다니면서 2달 뒤, 3달 뒤에 우리 아이가 바뀐 거 몇 가지가 있나? 근데 안 바뀌면 좀 의심은 해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이게 맞나라고. 근데 뭔가가 바뀌고 변화가 있고 이러면은 거기에서는 사실은 비밀인데요. 선생님과 교감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아이들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아이가 공부 안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꼴찌인 아이가 정말 어느 학원에 갔다가 어떤 담임선생님 만났다가 전교 1등이 되고 정말 좋은 대학 가서 우는 사연은 대부분이 정말 그 선생님한테 있어서 정말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선생님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마음으로 아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변화를 좀 보면서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를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저는 가장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내가 계획표를 만들어 보면 그게 정말 나의 계획이 되는 것처럼 대장님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체득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송재열 대장과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공부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저도 너무너무 좋은 강의였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요. 소장님 어떠셨나요?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다음 꿈톡쇼를 기다리면서 정말 4, 5월 알차게 공부 비법, 자기주도법 한번 돌아가서 실행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숨가쁘게 벌써 1시간이 꿈톡쇼 지나갔습니다. 이제 1%에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다가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이제 꿈을 향해서 조금 더 실천하는 방법들 터득해 가시면서 자, 꿈을 향해서 앞으로 힘껏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1% 꿈톡쇼에서 꿈톡쇼 명정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